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요. 행정 5급 공채시험과 입법고시 행정학 및 통계학 강사를 했었고요. 예, 지금은 유튜브에서 어, 그 행정학 그리고 경영학 그리고 경제학 조사 방법론 및 통계학 강의 등을 하고 있는 김대영 강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정운사에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강의와 청소년 상담사 2급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 Modified Endogenous Growth Theory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 Modified Endogenous Growth Theory, 이 모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실 텐데요. 그 내생적 성장 이론에는 굉장히 많은 이론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적 자본 모형, 그리고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동시 축적 모형, 뭐 그다음에 뭐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뭐 그거 말고도 뭐 overlapping generations 모델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그죠? representative agent를 활용한 여러 이론 모형들이 있습니다. 국제 무역도 논의가 되고 굉장히 많은 내생적 성장 이론이 있죠. 거기서 제가 활용할 모형은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동시 축적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응용해서 거기에 이제 그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산업구조 분석론과 그리고 이제 산업 클러스터 이론을 접목을 해서 저 나름대로의 제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켄터기 대학에서 그 행정학 및 정책학 박사 수료 과정을 그저 공부하면서 경제학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런 그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인 기초 이론들을 활용해서 이거를 이제 이 말로 돼 있죠, 전부. 이거를 글로 그죠? representative agent를 활용해서 글로 수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제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여기 이제 글로 표현된 거는 이제 다 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죠? 무한대 infinite representative agent 모델로 해서 이거를 다 제약 조건에서 극대화로 해서 다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과정은 제가 좀 중장기로 하고 또는 경제학 전공생 분들에게 맡겨두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동시 축적 모형 첫 번째입니다. 자, 1번 국가 생산함수 또는 지역 생산함수는요. Q는 A 곱하기 FLK로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Q라고 하는 것은 GDP 또는 GRDP, 그죠? GDP는 아시죠? 그죠? Gross Domestic Product고요. 그리고 GRDP는 Gross Regional, 그죠? Domestic Produc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국내 총생산 또는, 그 국내 지역, 그죠? 국내 지역 총생산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A는 대표 조정 인자가 되겠고요. L은 인적 자본, K는 물적 자본입니다. 보통 이제 경제성장론에서는 LK를 각각 그냥 노동력, 자본 이렇게 하고 A에다가 이제 기술, 테크놀로지를 넣어서 그것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죠?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이 축적되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그냥 LK에다가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라고 해서 노동력의 투입이란 측면과 지식이 체화돼서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진 측면을 같이 그냥 포함되는 변수로 놨어요. 그래서 좀 모형을 좀 단순화시켜서 설명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K는 물적 자본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성장 모형에서 A에 들어가는 테크놀로지 측면이 포함된 물적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분석 내용들은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 기초이론들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이 모형에 의한 경제성장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경제 대표 근로자가 학습을 하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L의 증가로 연결되어 Q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제가 학습을 얘기했는데요. 이 학습은 이런 뭐 책이라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한 학습도 있지만 직장에서의 어떤 일을 통한 학습도 있어요. 예, 제가 여기서 등이라고 해드렸죠. 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자, 학습은 책, 독서를 통한 학습,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한 학습 등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 등에는 뭐 직장에서의 일을 통한 학습도 다 포함이 됩니다. 등도요. 자, 학습을 통해서 이제 L이 증가합니다.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인적 자본이 축적이 돼서 수준이 올라가죠. 그러면 L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L이 증가하면서 Q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근로자가 어디에서 활동하시는가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서 그것이 이제 부가가치가 체화된 뭐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가 올라오고 그것이 잘 판매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서 Q가 증가하죠. 그 증가된 Q의 일부가 K의 증가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Q가 증가하면은 그 일부를 이제 K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 K에는 기존의 자본재가 될 수도 있지만은 기술 혁신의 결과가 반영된 자본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증가된 K는 어떻게 됩니까?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증가된 K는 그게 이제 기술 혁신이 반영된 자본재가 될 수도 있고요. 주어진 노동 대비 그 자본재가 늘어나고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또 인적 자본이 축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K에 체화된 기술을 근로자가 또 터득을 통해서 좀 더 잘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데 쓰거나 또는 증가된 K 자체가 또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게 된다. 그럼 L이 증가하겠죠? 그럼 L이 증가하면 이제 K의 증가가 L의 증가로 이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론에서 또 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노동력 자체가 추가 그냥 투입되는 경우에는 L이 증가돼서 Q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K의 축적과 L의 축적 간에는 상호 상승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투입 자본재의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경우에는 이는 K의 증가로 연결되어 Q가 증가하겠죠. 자, 이 경우 증가된 Q의 일부가 또 L의 증가로 연결됩니다. 증가된 L은 자본 생산성을 끌어올리겠죠.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 노동력도 있습니다만은 인적 자본이 축적이 돼서 학습 등을 통해서 이제 인적 자본이 올라간 L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K를 잘 가동을 하고 활용을 하게 되니까 자본 생산성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K가 또 증가됩니다. 이로 인해서 K가 이제 그죠? 자본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K가 또 그 자체로서 활용도가 올라가고 그를 통해서 K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투입 자본재라도 그거를 활용을 더 잘하게 되면은 이제 자본 생산성이 올라가서 K의 어떤 질적 수준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이로 인하여 Q가 증가하겠죠. 자본재 추가 투입 시 K가 증가되어 Q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이 이제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동시 축적 모형 1인데요. 자, 그럼 여기 이제 A를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A가 뭐가 되냐면 보십시오. 2번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동시 축적 모형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A에 대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국가 생산함수 또는 지역 생산함수는 Q는 A 곱하기 FLK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Q는 GDP 또는 GRDP이고요. A는 대표 조정 인자입니다. L은 인적 자본이고 K는 물적 자본입니다. 아래의 분석 내용들은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 기초 이론들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A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이제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의 산업 비중이 한 국가 내에서 늘어나면 또는 지역 내에서 늘어날 수도 있죠. 이는 A의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산업 내에 높은 수익률의 산업 비중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도 설명해 드릴 건데 별도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표를 만드셔가지고요. 그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A의 증가로 연결돼서 Q가 증가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 전반에 이제 산출물이 증가하면 이 경우 증가된 Q의 일부가 L의 증가로 연결되겠죠. 이게 A의 증가가 Q의 증가로 연결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뭔가 부가가치가 좀 더 높고 뭔가 모방이 쉽지 않고 뭔가 독특한 그런 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의 비중이 올라가면 당연히 글로벌 마켓 시어들이 올라가겠죠. 이걸 통해서 Q가 증가합니다. 이 경우 증가된 Q의 일부가 L의 증가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이제 Q가 증가하면서 그것이 L의 증가로 이제 투자가 되거나 이제 추가 노동력 투입이 이루어집니다. 증가된 L은 자본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K가 증가됩니다. 이로 인하여 Q가 또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동시 축적 모형의 A를 통해서 추가 이렇게 그 작용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자, 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1, 2 보셨고 3. 높은 수익률의 산업 비중이 늘어나면 이는 A의 증가로 연결되어 Q가 증가합니다. 이 경우 증가된 Q의 일부가 또 K의 증가로 연결이 되고요. 증가된 K는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 L이 증가되고 이로 인하여 Q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전체 산업 내에서의 높은 수익률의 산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경제 시스템 전반에 이제 A의 증가로 해서 Q가 증가하고 그것이 이제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각각의 축적 그리고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동시 축적이 좀 더 촉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Q가 증가하면서 자원이 많아지니까 인적 자본에도 투자가 되고 물적 자본에도 투자가 됩니다. 그것이 또 상승작용들을 일으켜서 Q가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LK로 다,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동시 축적 모형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국가 생산함수 또는 지역 생산함수는 Q는 A 곱하기 FLK입니다. Q는 GDP 또는 GRDP이고요. A는 대표 조정 인자가 되겠습니다. L은 인적 자본, K는 물적 자본이고요. 아래의 분석 내용들은 거시경제학의 미시경제학적 기초 이론들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1번 보셨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 경제 발전이 추진될 때 산업 클러스터가 활용이 되면 A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클러스터가 활용이 안 되다가 되는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산업 클러스터가 좀 엉성하게 활용되다가 정교하게 활용되는 경우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교한 활용.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표를 만드셔서 측정할 때 굉장히 이거를 잘 정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증가되어 Q가 증가할 텐데요. 이 경우 증가된 Q의 일부가 L의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증가된 L은 자본 생산성을 끌어올려 K가 증가되고요. 이로 인하여 Q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시게 되면요. 보통 그 산업 클러스터 내에 해당 기업도 있지만은 뭐 경쟁 기업들도 들어가고 부품 소재 장비 기업들도 들어가고 연구소 조직들도 들어가고 대학교들도 들어가고요. 정부 조직들도 들어가고 전반적인 이제 산업 클러스터를 조정해주는 여러 조직 산업 클러스터 조직들 간에 조정을 해주는 그런 조정 조직들도 들어갑니다. 이런 이제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여기 이제 정부는 이 산업 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여러 공공 정책들을 추진하시게 됩니다. 공공 정책들을요. 자, 이렇게 되면서 기업은 이제 여러 순편익들을 얻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죠? 각각의 투입되는 L과 K의 수준을 끌어올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인접 노동 시장이 형성돼서 L이 투입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경쟁 과정에서 또는 여러 연구소 조직들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스필오버 되면서 그것이 근로자의 체화가 되면 그 자체로서 인적 자본이 축적이 돼서 L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또 K 같은 경우에도 인접 그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중에 경쟁을 통해서 좋은 기업들이 또 좋은 기업들의 소재 부품 장비들이 투입이 되면 그것이 또 K가 증가하겠죠. 또 K라고 하는 것은 또 L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축적이 됩니다. 이로 인해 Q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지역경제발전 추진 시 산업 클러스터가 활용될 경우 A가 증가되어 Q가 증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우 증가된 Q의 일부가 또 K의 증가로 연결이 되고요. 증가된 K는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 L이 증가됩니다. 이런 L의 증가와 K의 증가가 상호 상승 작용들을 일으키면서 Q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네트워크의 외부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다 FLK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조직들과 기업 조직들 간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서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이제 서로 경쟁력 수준들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이를 통해서 이제 스필오버 되는 지식이나 각종 투입되는 노동력, 자본 등을 통해서 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FLK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외부성은 FLK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세 번째 모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A의 측정과 계량 분석론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높은 수익률의 산업 비중이 늘어나면 이는 A의 증가로 연결되는데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1번, 2번 보겠습니다. 지역 경제발전 추진 시 산업 클러스터가 활용될 경우 이는 A의 증가로 연결됩니다.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 제가 제시해드렸던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의 타당성 평가 시 다중회귀 분석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검증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그 경제성장론의 어떤 좋은 의미의 그죠?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의 경제성장론과는 약간 달리 산업 구조 분석과 산업 클러스터 분석이 포함이 되니까 산업 구조 분석론하고요. 산업 클러스터 이론이 추가가 되니까 기존의 거시경제학의 이제 산업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거시경제학의 논의가 좀 풍성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정부의 정책 관련 논의가 여기 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폴 크루그만 교수님의 견해를 존중해서 이 전략적 무역 정책의 경우에는 이제 초기 이 약간은 이제 그 유치 산업의 어떤 성장 단계에서는 그런 유형의 정책이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경쟁 우위가 확보된 이후에는 전 세계 국가 조직들이 어떤 공정 경쟁 정책이나 또는 이제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해서 기업들 간에 또는 자국 기업들과 외자 기업들 간에 또는 그런 어떤 그죠? 어떤 지역들 간에 뭐 그죠? 여러 지역들 간에 여러 국가에 있는 여러 지역들 간의 어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정책의 포커스를 바꿔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뭐 교육 정책에 이런 건 다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면 대규모 어떤 그 산업 보조금들을 활용해서 특정 산업 섹터가 이미 성숙이 됐는데도 계속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죠? 그런 유형의 바이베거 팔러시는 제가 좀 강하게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느냐? 이제 산업 구조를 예를 들면 전환할 때 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대규모 재정 자원들과 이제 금융 자원들을 투입해서 산업 구조 전환을 주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BCG 매트릭스나 아니면 G 맥킨지 매트릭스 기업 스스로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취할 것이고요. 근데 국가 차원에서는 그런 인센티브 정책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자국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글로벌한 논의를 통해서 또 외자 기업들이 그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원 대상들이요. 자국 기업들이 지원 대상들이 될 수도 있고 외자 기업들이 지원 대상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논의는 약간 이제 이런 유의 어떤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리지만 약간 이것이 이제 기업이 주도가 되고 정부가 약간의 인센티브 정책들로 해서 약간은 그런 기업들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을 좀 도와드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주도를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해버리면 전략적 무역 정책에 대해서 글로벌 무역 구조가 이제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이 자유무역 기조가 망가지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미국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들이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은 글로벌 무역 구조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폴 크루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전략적 무역 정책 관점에서 이게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시장을 보완하는 의미의 인센티브 정책 관점에서 제시는 될 수 있다. 예, 그 정도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교육 개혁 정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R&D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성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또는 이런 활동 정부의 활동들이 민간 기업들의 어떤 교육 훈련 활동들이나 자본 투자 활동들이나 또는 기술혁신 활동들 그리고 어떤 그죠? 민간 기업들의 어떤 산업 구조 고도화 활동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고요. 그런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야 성장할 수 있는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이제 논의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LK에 대한 논의도 포함이 되니까 약간은 좀 경영학하고 경제학이 좀 섞여서 논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 이 이론은요, 융합론인데요. 기존의 모든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 논의들을 좀 발전시켜서 이제 동시에 논의를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죠? 그래서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정부 차원의 R&D 정책이라든지 민간 기업들의 R&D 혁신 활동들 그리고 교육 훈련 활동들 노동시장 관련 논의, 자본시장 관련 논의, 자본 축적 관련 논의, 그죠? 그리고 이런 이제 산업구조 전환 정책도 있을 수 있고요. 산업구조 전환 민간기업 활동들. 근데 제가 이제 산업구조 정책은 제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그죠? 이게 유치산업 단계는 약간은 좀 적극적으로 쓸 수 있지만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이후에는 굉장히 그냥 인센티브 정책 정도로 보조 활동으로 되고 정부는 주로 공정 경쟁 정책이나 이런 그죠? 산업 클러스터 정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집중적으로요. 주로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 정책 관련 논의, 인프라스트럭처 정책 관련 논의,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산업 플러스 정책 관련 논의가 다 이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다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종의 혁명이죠. 제가 이제 이게 거의 제가 이제 48살이니까요. 제 48년 동안요. 제가 이제 민간 기업들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행정학 공부도 했고 정책 공부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공부했고 미국 가서도 공부했어요. 이런 모든 제가 모든 이제 이론 논의들을 다 이제 집대성한 것이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로 이쪽과 관련해서 제가 많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분석론하고 연계해서 수정된 내생적 성장 이론을 많이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에듀핑 마케팅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밑에 보시면은 유튜브 댓글란에 보시면은 그 더보기라고 해서 그 유튜브 댓글란에 보시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제가 책을 이제 뭐 다양한 경영학 책들이라든지 경제학 책들을 제가 또 이건 행정학 논의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행정학 그 책 홍보하는 것까지 다 융합을 해서 제가 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구입을 해주십시오. 그럼 그걸 이제 제가 구입을 해주시면 제휴 마케팅으로 수익을 얻어서 이런 그 연구 활동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행복, 건강 그리고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